학생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왜 욕을 하냐며 따졌다. 학생들이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알고 있었다. 저는 저런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네. 어디 신문 기사에서 네. 사흘 뒤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사흘 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랬더니 사흘 뒤? 그렇죠. 맞아, 그래서 맞아요. 4일이냐? 아니야, 3일이야. 맞아요. 3일이 사흘이야. 이걸로 싸우더라고요. 헷갈려요. 게시판에서. 삼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흘이지. 왜 사흘이냐? 그렇지. 편하게 해주자고요. 하루, 이틀,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 하루, 이틀, 삼틀, 사틀, 오틀, 뭐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정리를 싹 우리가 다시 한번. 편안하게. 사흘, 나흘 해야지. 나흘은 4일이죠. 나흘이 4일. 네. 봐봐. 그 헷갈리잖아. 헷갈려요.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최근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문해력 이야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하고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문해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공장에 와서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 그 매뉴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그 읽고 쓰는 기초 문해력을 당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해력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져요.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정보들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거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많은 정보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문해력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21세기 문해력은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합니다. 제가 규정한 게 아니라 OECD에서 규정한 21세기 문해력이에요. OECD. 예. CD에서. 우리나라만 그러면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럼요. 관심이 많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식 사회를 넘어서서 지식을 활용하는 사회에 있어서 이 문해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문해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풀기 차원에서 문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자, 다음 설명을 보시고 어떤 어휘가 그 설명에 가장 적합한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끄러운 상황, 어수선한, 떠드는 소리, 혼란. 갑자기 우리말 겨루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답! 뭔가요? 대기실에 유민상이 저렇습니다. 어떤 거라고 지금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좀 혼란스러워 보이시던데요? 내가요? 네네네. 내가 왜 시끄럽고 어디서 나 조용히 과자만 먹었는데. 과자를 바스락거리면서 드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바지락. 소음 이런 거를. 소음. 네. 소음. 예, 소음 가까워졌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나운서니까 빠지고 바로. 크리스가 이거 느낌이 올지 궁금한데. 요까지는 빼줄 테니까 다음번에 다 봐요.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거 있으면 할 거야. 아나운서 저 KBS 아나운서예요. 너무 쉬워요? 네. 이것도 또 아나운서로. 볼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마도 크리스가 맞출 수 있는지 두 글자. 난장판 아니고 난장판 아니고. 우리 집이 아니고 두 글자. 소란.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을 우리가 일컬을 때 소란이라는 어휘를 쓰죠. 소란을 맞췄어? 소란이 우리가 느꼈어요, 이런 거. 이게 쉽지 않았죠. 네. 우리가 자꾸 저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어휘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언급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어휘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습관을 갖는 것도 어휘력을 신장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근데 큰일 났습니다. 문해력이 문제 있나 봐. 지금 이거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었어. 맞는 단어가 시끄러운 상황이 어수선하면 짝대기 긋는 건 줄 알았어. 아. 그거는 문해력 부족이 아니라 혹시 이해력 부족. 근데 여기는 이해심 부족. 인간적인 거로 갈게요, 이쪽. 그래요. 소란스러워.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네. 너무 지금 소란스러워서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혼란스럽네, 진짜. 근데요, 쌤, 이거는 문해력 느낌보다는 어휘력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아주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휘력과 문해력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휘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라는 활동들이 일어나요. 따라서 어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재료. 그 재료가 많아야지 다양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휘가 풍부해야지 어떤 현상을 깊이 있게 훨씬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휘와 문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어휘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시험 지문에 천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수도를 옮긴다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애들이 천도라고 하면 또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이 이해를 많이 못해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운다면 수군이라고 하면은 이게 해군을 말하는 것인데 수군 대다로 알고 막 지들끼리 웃고 있고. 아무래도 어휘가 부족하면 문장 이해가 어렵고 문장 이해가 어려우면 문해력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사실 마냥 웃지만은 못하겠는 게 저도 약간 양심 고백하자면은 가끔씩 이렇게 막 앞에서 나온 영상들이나 사진도 많이 봤는데 저도 문해력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낀 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마냥 재밌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통신문과 관련해서 어른들의 문해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어른도?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거 굉장히 이슈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서? 교과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더 싸서 선생님한테 줘야 돼요? 아니 이미 샀는데 왜 더 사요? 사서는 도서관에서 책들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사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전학식 사용하던 교과서를 사서 여기 끝난 거예요. 사서 우리말에 사서 사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옥경사서 그런 거. 누구한테? 선생님에게 반납해 그럴 주세요라고 수가 있구나. 이해하는 그 해프닝이 있었죠. 뭐 우천 씨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우천 씨는 저 경기도 양평 밑에 있는 그 동네. 그냥 코미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코미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 결제 상신이란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새로운 친구들은 결제를 상신하라는 게 뭡니까? 뭡니까? 상신이 뭐예요? 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도 몰라.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또 몰라. 그거 있었어요. 신청서를 수리해준다 이렇게 표현이 있으니까 아니 뭐가 잘못됐냐, 왜 수리해주시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조금 그 전문화된 말들, 전문어들 보면은 한자어가 많아요. 또 맞아요.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한자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혹자들은 최근 문해력이 떨어진 것이 한자 교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다. 일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한자 교육이 약해져서 문해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